의료민영화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사적 운영을 의미하며 이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민영화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동시에 의료비 상승, 의료 접근성 감소, 사회적 불평등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의료기관과 의약품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증대되고 정부의 규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민영화는 의료 전문주의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의사들 사이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 민영화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연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학문적 접근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의료 민영화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며 그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국가마다 의료 민영화의 정도와 결과는 다양하며 성공과 실패 사례 모두 존재합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국. 의료 민영화가 가장 극단적으로 진행된 국가 중 하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으며 의료 비용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혼합된 의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보험이 없거나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건강서비스 NHS를 통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료 서비스가 민간 부문으로 넘어가면서 공적 자금, 투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아시아 지역에서 영리병원이 활성화된 나라로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태국을 방문합니다. 영리병원이 잘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들이 의료 민영화의 다양한 형태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국가마다 의료 시스템의 특성과 국민의 건강 수준, 의료비 부담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는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역시 다양합니다. 따라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고려할 때는 해당 국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부담,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의료 민영화는 공공의료보험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회사의 역할 증대.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어 의료보험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과 경쟁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 조달이 합법화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민간보험사와 자율계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 비용을 결정하고 공급합니다. 의료 서비스의 시장화. 의료 서비스가 시장 기반으로 운영되면서 가격과 서비스의 질이 시장 경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의 다양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동시에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보험의 변화. 공공의료보험은
민간보험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공공의료보험의 구조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의료보험의 독점성이 약화되고 민간보험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각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그 결과는 국가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체계, 국민의 의료 접근성, 의료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효율성. 민간 부문의 경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혁신 촉진. 민간 기업의 참여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질 개선. 경쟁은 의료기관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고용 창출. 의료민영화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는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효율성. 민간 기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비용의 전반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과점 해소.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의 독과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보험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료민영화가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혁신을 촉진하고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요. 의료비 상승. 원격 의료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고가의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 집중 현상.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이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극화와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이 우려됩니다. 의료 접근성. 원격 의료는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지만 실제로 의료 취약계층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확충하지 않고 원격 의료만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의료 서비스.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병원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필요 이상의 검사나 치료를 권장하는 등 상업적인 의료 행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증대. 민간 기업의 참여로 고품질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의료민영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여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2035년까지 의사 인력을 1만 명까지 확충하겠다는 목표의 일환입니다. 지역 의료 강화.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되며 지역인 재전형 비율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총파업을 포함한 단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정부는 필수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그리고 의료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국민에게 선택권이 있는 걸까요?